심은 씨하고 통화도 많이 하셨죠? 예, 여러 차례 시사저널 UH 발행인. 네. 저희가 예. 지금 혼란하시죠? 누구 말이 맞는지. 저 진짜 어느 게 검은 까마귀고 어느 게 흰 까마귀인지 모르겠어요.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쭉 취재를 해오셨고 오늘 기자회견도 보셨으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판사가 아니고 모든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기자로서 지금까지 취재했을 때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겁니까? 일단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간에는 말바꾸기가 많았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통화할 때라든지 뭐 제가 접한 매체에서 앞뒤가 맞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 시사저널 USA 측은 이제 하여튼 저한테도 본인의 정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질 않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몬이라는 그 시사저널 USA 네. 대표와 통화를 하셨을 때 네. 본인을 정확히 안 밝혔다고요? 제가 브래들리 김이라는 취재기자냐 그랬더니 브래들리 김 취재기자가 나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통화를 하다가 잠시 후에 우리 취재부장이 브래들리 김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헷갈렸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태진아 씨 기자회견 하기 전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어떤 매체에서 1인 2역을 하고 있다. 저 시사저널 USA라는 측에서 1인 회사인데 한 사람은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하고 또 한 사람은 변조를 해서 그냥 표준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언론 매체하고 한국에 있는 언론 매체가 직접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은 사람이 두 명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매체에서 성문 분석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음성 변조를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사람 두 명이 1인 2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사람이 한 번은 사투리 쓰고 한 번은 사투리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해서 지금 심기자 얘기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심은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 가운데 네. 나를 브래들리 김으로 보면 된다. 네. 변호사님. 네. 뭐 검사하셨으니까 취재 많이 해보셨죠. 네. 지금 얘기는 본인이 브래들리 김 1인 2역했다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브래들리 김으로 보면 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둘이 있는데 자기가 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의 생각이라든지 기자와 접촉하는 포인트가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방금 지금 심영숙 기자 얘기에 따르면 정말 본인이 1인 2역 행세를 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지금 성분 분석 전문가가 그 정도 얘기를 할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를 브래들리 김으로 보면 된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고 오늘 오전에 또 추가 첨언을 해서 그걸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1인 2역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했다. 그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브래들리 김과 또 새로운 인물 존 황이라는 기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존 황이라는 기자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한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원 기사에 JOHN 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HN도 아니었고 HB로 좁황이라고 돼 있는 기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명이 틀림없이 그 공동 취재를 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뭔가 사실 약간 헷갈리고 그 매체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근데 이제 아까 보면 뭐 블래들리 김이 과연 시몬이냐 또 존 황은 누구냐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침 어제 말씀하셨던 그 매체에 제가 방송에 있었어요. 네.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게 그 나와서 어느 전문가가 성문 분석 전문가가 나와서 94% 정도가 성문이 비슷합니다. 통상 90% 이상이면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얘기했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 말이 겹쳐요. 무슨 말이냐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아슈라 백작이 아닌다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이 갔다가 얘기 통화하다 말고 뭐 바꿔봐 하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게 겹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목소리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 비슷하긴 한데 들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가고 뚝 끊어지고 이렇게 갔으면 한 사람이 1인역 어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잘 들어봐. 저도 뭐 그때 반복적으로 들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겹쳐, 0.5초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목소리를 낼 수는 없고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 1인 매체든 2인 매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예, 문제는 과연 억대 도박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다음에 어제도 보니까 그 1인 아까 뭐 저 3명 얘기했잖아요. 자판까지. 근데 뭐지 딘 김이라고 보니까 거기 오늘은 보니까 폴송이라고. 총 지배인이 나왔는데 어제는 다른 가수. 딘 김이라고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오면은 이렇게 저 코디네이터 해주는 네.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시사저널 USA에서 3명의 기자가 왔었다는 걸 어제 얘기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그 충돌이 있었고 그 3사람 쫓아버렸다 하는 증언이 있었으니까 실제 보면 시사저널 USA가 이게 1인 매체가 됐든 3인 매체가 네, 됐든 알겠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고 본질이 보고 아니고 오늘 직접 실제, 예. 현장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 그런 좀 느낌도 있었거든요. 뭔가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그래서 태진아 씨의 눈물도 뭐 좀 일부에서는 네. 계획된 거 아니냐. 현장에 글쎄요. 취재하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몰렸어요. 여기 담당 기자 계시겠지만 예. 한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7, 80명 정도? 어쨌든 다 합치면 훨씬 예.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방송 관계자나 또 지인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 탤런트 현석 씨, 베이로 씨 같은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응원의 목소리 들리는 것도 좀 이채로 왔는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어떤 표정들을 보면 진정성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있다. 예. 다만 오늘 이제 해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협박에 대한 부분, 팩트는 이제 공개를 했죠. 협박당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인트가 이제 뭐 허슬러 카지노냐 또 허리우드 파크 카지노냐는 부분인데 담당 지배인은 총 지배인은 이제 그 폴송 씨는 허슬러 담당이에요. 이제 본인의 이력을 얘기할 때 10년 정도는 허리우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구조를 잘 안다는 식의 예. 증언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팩트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다만 예. 정황적으로 이분께서 얘기하기를 그 소위 이제 억대 도박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인폼 정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 그렇죠. 카지노 예. 측에서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시에 도박을 했을 때 게임을 했을 때 고객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 태진아 씨는 체킹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억대 도박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증언이 증명이 나와요. 된 겁니까? 글쎄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잘 짜여진 기획이 아닌가라는 오늘 기자회견을 그런 뭐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다소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팩트와는 무관하게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어릴 때 상경했고 가난했다. 이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언론사 기자 여러분, 태진아는 14살에 서울 올라와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14살부터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업이 37가지입니다. 저 부분, 예. 감정에 호소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하고는 팩트랑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어쨌든 저분이 이제 연예계에서 오래 계셨고 연예 기획사 있고 이러니까 저거는 치밀하게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히 나쁘게 볼 일은 없는 예. 것 같아요. 어차피 팩트 자체가 어떤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는 그 과정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오늘도 보니까 그 변호인이 뭐 민형사 소송도 하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저널의 취재는 오늘 그 총 지배인 폴송이 있는 허슬러가 아니라 딘킴이 있던 헐리우드 파크 아니에요? 예. 헐리우드 파크를 취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보면 민형사 소송을 하다 미국에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도 그러면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당시 뭐 그 CCTV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갖다가 뭐 압수물로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렇겠죠. 실제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 판돈이 얼마가 오갔으며 예. 실제 이루 씨가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CCTV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빨리 태진아 씨가 고소 고발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태진아 씨, 고소 고발 이전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이 CCTV에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될까?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 6개월 정작 소송 가면 지워져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그 증거 보존 신청부터 해 놔야 되고 예, 그러기 예, 전에 지금 일부 언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보니까 그쪽 그 카지노 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와서 요청을 하면 그때는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예.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태진아 씨가 직접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사실은 지배인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보일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칩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요 장면만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좀 주라. 이래서 공개해버리면 그건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 이번 헐리우드 파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오늘 그 허슬러가 아니라
두 군데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을 갔거든요. 지금 저 태진아 씨가 15, 네. 17, 18, 19 나흘을 갔다고 그래요. 지금 그 하나는 이제 라스베가스고 그리고 LA에서는 두 군데를 갔는데 하나가 허슬러고 하나가 헐리우드 파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사저널 USA가 문제를 제기한 이 기사를 쓴 것은 헐리우드 파크 거라고요. 그렇다면 앞서 김경진 변호사 말씀대로 헐리우드 파크에서 태진아 씨가 몇 시간 있었으면 그 장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서 네. 시먼 씨 시사저널 USA 대표가 하는 말이 왜 본인한테 유리한 곳 얘기만 하느냐, 딴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협박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 내용에 어찌됐건 뭐 헐리우드 파크를 갔든 허슬러를 갔건 네. 20만 달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따로 받아라. 하워드 박이. 예. 이 얘기는 협박이 됩니까? 분명한 협박이죠. 분명한 협박입니다. 예, 말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그 투자 자체가 지금 기사하고 연계돼 있다는 게 앞뒤 전후 맥락상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투자금 명목으로 공갈을 치는 거죠, 저게. 투자금 명목의 공갈? 예. 공갈과 협박이 다릅니까? 그거 이제 법률상으로 약간 다른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적어도 한 10만 불 이상은 날라갔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사를 어떻게 쓰냐? 10만 불이면 얼마야? 1억이지? 1억대 도박이라고 쓴 줄 알아? 그렇게 안 써요. 횟수 모박이, 시간 모박이 해갖고 100억대 도박만 이렇게 기사가. 검찰도 그렇게 쓰고 기자하고 검찰은 아니 판돈이 고수 도박을 하든 포카를 하든 판돈이 50만 원 있어. 뭐 50만 원 도박하냐고 쓴 줄 알아? 그럼 고박이 해가지고 억대 도박하. 억대가 현장에 없어요. 예, 이 목소리가 심정숙 기자가 통한 그 목소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심 대표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법조계 계시니까 협박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 그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검찰에서 공소장 쓸 때도 예. 횟수를 곱해서 뭐 판돈을 총해서 이제 공소사실에 쓰니까 뭐 저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 앞뒤 내용이 저 뒷내용이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 기사를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럼 주식 예. 몇 % 주겠다. 그 자체가 협박이고 공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에 본인이 뭐 한국에 있는 시사저널 뭐 알려져 있는 언론과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시사저널 그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열받은 모습으로 그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시사저널 USA라는 측에서 녹취가 나왔을 때, 정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심원 대표라는 분이 우리가 시사저널하고 한국에 있는 시사저널하고 뭔가 연관돼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태진아 씨가 투자를 해라. 주주로 참여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주주로 다 이렇게 정식으로 발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저 녹취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시사저널 측에서 오셨던 그 참가하신 분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일어나시면서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 내부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도 저쪽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더라. 저 기사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금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 시사저널 USA라는 측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예, 녹취록에 있는 내용 하나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협박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개박사가 이행도 끝나고 해지나도 끝나고 기획사도 끝나고 지가 물어줄 때만 한 100원 물어주고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까지 나오면 우리 기획사의 딸내미 식구가 100명인데 가족까지는 500명이 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전화 통화했어 직접? 지금 나 무서워서 전화도 못해요. 서른도 부인이 도박장가가 몇 번 돼요. 도박장가 그렇게 많아. 재산 아작났고 지금 또 송대가니가 구독자가 이번에 풀렸거든. 그것도 지금 마누라가 20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오늘 도박에서 유명한 바카라 선수야. 그 대한민국의 뽕짝 가수 3명이 다 도박으로 폐가 망신하고 있는 거거든. 방금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무슨 뭐 법이나 경찰 뭐 판검사는 아니지만 그 말투나 굉장히 험하고요. 뭐 패가 망신 인생 끝이다 이런 굉장히 험하거든요. 자기가 면도칼 몇 개를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본인이? 네.
본인이 다른 사람이 와서 면도칼을 몇 방을 뭐 해도 예.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맥락과 관계없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마치 태진아 씨가 자기한테 직접 전화 거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진아가 나를 무서워하고 나는 면도칼을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고 저 태진아는 곧 폐가 망신하고 태진아가 이 기사가 와서 나가면 당신 인생은 아웃, 태진아는 나가고 이루도 아웃이고 인생 끝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1980년, 70년대죠.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참 사이비 언론이 많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사저널 USA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았냐니까 곳곳에 보면 무슨 신문 많아갖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른바 사이비 짓 하면서 참 많이들 괴롭혔거든요. 일반 서민들도 예. 많이 괴롭혀 조그만 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한테서 으름장도 놓고 돈도 뜯어가고 갈취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좀 말투로 들어서는 참 그런 부분이 얼뜻 연상이 되는데 문제는 시사저널 USA에서 뭐라고 처음에 어제까지 얘기했냐니까 아니다. 좀 당장 적어도 리차드 리차드 예. 박인가요? 그 하워드 박. 하워드 박하고 지금 시몬 씨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시사저널 USA에서는 아니다. 먼저 그쪽 즉 태진아 씨 쪽에서 와서 내려달라. 그러면 1억 내지 5억을 갖다가 뭐 주겠다. 뭐 그랬는데 자기들이 뭐 이걸 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20만 원, 20만 원, 2억만 돈도 안 되는데 20만 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서 행사하고 이렇게 협찬 여기 이런 거를 보고 뭐 우리도 광고도 전문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 그 소속사 가수들이 무진장 많더라고. 예, 저기서 지금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험한 말을 쓰고 구체적인 금액도 얘기를 하고 시사저널이 한국시사저널과 상관없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몬 씨가 재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반격을 합니까? 일단 그 본인은 주장하기로는 태진아 씨가 그 이제 17일 날 허리우드 파크 도박장에서 1,500불 이상을 베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질은 17일 날 도박이다. 그 게임에서 얼마를 도박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태진아 씨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 상황인데 협박을 했다고 합니까?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지금 녹취록에 나왔다시피 저게 정상적인 언론 매체가 할 만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 뭐 예를 들면 동아일보라든가 굳이 자신의 공신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 발행인이라든가 뭐 또 편집인 기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 뭐가 위축돼 있고 본인의 예.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나름의 차원에서 뭐 시사저널의 어떤 공신력 있는 매체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가 어떤 스스로의 입지를 좀 좁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 얘기, 이 약간 협박성 이 네. 얘기가 최초 언론 보도 열흘 전입니다. 언론 보도 열흘 전. 그러면 돈을 요구하고 주면 언론에 안 나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자체는 전형적인 예. 어떤 협박 공갈 행위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심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부분 저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나 어쨌든 미국 사법기관에 어떤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면 예. 아마 상당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태진아 씨가 그러면 과연 지금 억대 도박을 했는지 아니면 100만 원대 도박을 했는지 그 부분만 밝혀지면 양측의 진실 공방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